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14일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의 핫 이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었죠. 4명을 탄핵하기로 하고 한 명씩 불러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망신을 준다. 그리고 탄핵 발의는 이미 했고 탄핵안을 처리를 해서 직무정지, 현직 검사들 직무정지를 시키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자, 그래서 수사도 이재명을 향한 수사도 좀 지장을 초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목적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한다. 그 발의까지 했고, 법사위에서의 청문회 이 이야기로 지난 한 주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이 또 검찰 조직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또 특히 이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어떤 울산지검에서의 그 음주 추태 이 문제를 탄핵 사유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처음 거론한 이성윤을 비롯해서 서영교, 최강욱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을 고소를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3차례 입장문을 내서 이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위한 이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탄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검사들이 이플러스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죠. 그게 지난주의 이슈였는데 지난주 후반부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뉘앙스입니다.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 4명 탄핵에 대해서는 역풍도 역풍이지만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무슨 재판을 좀 연결한다거나 이게 급한 게 아니다. 당장 이재명의 정치적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하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지금부터 탄핵 전국을 조성을 해서 조기에 퇴진시키고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권을 잡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재명의 사법 위기는 사라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계속 전해드린 이재명의 2가지 재판 때문입니다. 대북 송금도 지금 기소가 됐고 지난주에 저번에 이화영에 이어서 김성태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북 송금도 큰 사법 위기의 한 축이 됐지만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있는 문제고 지금 당장 이재명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2개의 재판이죠. 하나는 위정교사,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9월 6일 얼마 안 남았죠. 거기에 결심이 됩니다. 결심이 되면은 구형이 선고가 되고 약 한 달 후 10월 초에는 이 1심이 나오죠. 모든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 중에서 처음으로 1심이 나오는데 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은 지금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이 10월 초에 나오면은 이게 선거법이 원래 1심 6개월, 2심, 3심 각 3개월인데 1심을 2년 동안 끌었기 때문에 2심, 3심은 규정대로 3개월에 끝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김명수 법원 체제가 거의 끝나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곳곳에 이렇게 포진시켰던 그 판사들, 간부 판사들이 주요 보직에 있는 판사들이 좀 물러나가기도 하고 대법관도 지금 막 교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의 기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심, 3심을 규정대로 3개월 지키면은 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은 10월 초, 2심은 내년 1월 초, 3심은 내년 4월 초, 3개월을 다 지켜도 그렇죠. 이것을 조금씩 앞당기면은 한 3월경에도, 2, 3월경에도 내년 봄이 들어갈 무렵에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으로 한 8, 9개월 남은 셈인데
이재명이 이것도 상당히 놓쳐질 거라고 기대는 했겠지만은 이게 선거법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빨라지니까 본인도 탄핵 국면을 빨리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다시 당대표직에 연임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자락을 깔기 위해서는 지금은 검사 탄핵보다는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두 갈래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을 하고 있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 국회에 청원이 130만 명이 돌파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해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여러 현안과 연결된 사람들 29명 정인 신청을 했죠. 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청래가 있는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제가 일전에 전해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전쟁기지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정청래의 법사위에서 정인 신청을 하고 또 정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지난 주말에 그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또 소동을 벌이고 했죠. 이거 실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이.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열린 장외 집회입니다. 장외 집회가 이 노골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가는 스타트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상 어제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이쪽 사람들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 이런 것을 개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또 좌파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그 행사를 열었죠. 이 행사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 집회였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박찬대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지금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대표 권한 대행까지 맡고 있죠. 이 박찬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 탄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 야당 패널들이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정식으로 언론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탄핵 조성이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 역풍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죠. 밖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 탄핵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 황운하도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급하죠. 빨리 탄핵 정국이 조성돼야지 자기가 살아남죠.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한 것을 보니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었다. 탄핵 이야기를 또 합니다. 조국당의 황운하도. 조국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종북 성향의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탄핵이니 조기 대선이니 하는 말이 공론불에 그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려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급박을 합니다. 어제 집회에 이재명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재명도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피켓을 들고, 최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피켓을 들고 막 구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구속 같은 것을 이재명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물론 위정교사도 있지만 일단 선거법만 가지고 그러면 모든 것은 잃고 민주당도 434억 원 국고보조금 받은 것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벌써 행동에 착수를 한 겁니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서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탄핵을 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탄핵 명분거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명분거리를 오히려 좌파 진영에 막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투척. 무슨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개입 논란, 무슨 뭐 댓글팀 운영, 뭐 요런 뭐 조성, 요런 그 뭐 법무부 장관이 그런 팀을 운영했다.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게 근거가 없이 막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는 받아먹기 딱 좋은 먹잇감이죠. 봐라. 영부인 국정 개입했단다.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으로 운영을 해. 영부인도 또 댓글팀으로 운영을 해. 이거는 국기문란이야. 그래서 탄핵 정국에게 막 끼워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좌파가 모을 수 있는 미끼를 투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전당대회가 끝나서 누가 대표가 되든 이거 같이 가기 어려운 지경까지 됩니다. 만약에 분당을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분당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 탄핵 의결을 하면은 지금 108명,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탄핵안 의결돼 버리죠. 그러면 지금 상황처럼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108명이 똘똘 뭉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늦은 미래가 아니고 곧 조성이 되고 막 탄핵 소추안 표결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러다가는 정말 탄핵 정국이 돼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탄핵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인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고토리를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제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하니까 또 다른 꼼수를 이른바 플랜 B라고 해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상설 특검법인데, 이 상설 지금 하는 것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특검이 시작되죠. 그래서 새로운 법안이니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이 상설 특검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따로따로 그때마다 그때 드루킹 특검이나 뭐 각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특검과는 다르게 상설로 특검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이 구성됩니다. 상설 특검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 규칙에 그게 돼 있는데 7명이 누구냐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은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추천을 하면은 현재의 그 정부 여당이 우세하죠. 정부 쪽에서 있는 법원 행정처 차장도 있고 또 법무차관도 있고 또 국회 추천목 4명 중에서 2명이니까는 7명 중에서 4명이니까 4대 3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의 뜻에 맞는 특검을 추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국회 규칙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이 규칙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국회 추천 4명, 원래 여당 2명, 야당 2명인데 이걸 전부 야당이 다 추천하도록 한다. 그러면 거꾸로 되죠. 국회 추천 4명 전부 다 야당이 가져가면 4명, 그 다음에 나머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 3명, 4대 3. 그러면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2명을 골라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구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처럼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을 하는, 자, 그 구조로 만들어서 이 상설특검법을 이용을 하겠다는 플랜 B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실시되는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인데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건 안 하겠죠. 근데 또 하나가 실시할 수 있는 게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했을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어쨌든 최상병 관련해서 직권남용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 위기가 현실로 정말 다가오니까 진짜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상실특검법까지 꺼내들어서 플랜 B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 정도 되면 초비상에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갈라지면서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탄핵거리로 삼을 수 있는, 탄핵 구실로 삼을 수 있는 무슨 뭐 배우자 영부인 댓글트맨이 법무부 장관 여론 조성용 뭐 팀이 있다느니 이런 거 막 던져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108명이 똘똘 뭉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러면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이렇게 서로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지금 벼랑 끝에까지 가 있는 이재명이 웃음을 보이는 이 상황을,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웃음을 띠면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그 동력마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태주고 있다. 그런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이라도 아니면 전당대회 끝나고라도 뭔가 획기적인 단합하는, 하나로 뭉치는 그런 액션이 없으면은 상당히 지금부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